경매 취소는 끝이지만 공매 취소는 정지이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매와 공매가 다른 점입니다. 이 물건을 한번 보자고요. 물건 상태 취소로 되어 있죠. 그러면 취소 상태는 물건 번호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원비드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물건 관리 번호라는 거를 여기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물건이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입찰 결과 취소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입찰 상세로 들어가면 개찰 결과 취소하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이를 보는 겁니다. 취소 사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타 협의라는 거는 또 세밀하게 들어가 봐야 돼요. 체납자의 부동산이 세금을 안 내서 압류를 잡혔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공개적으로 공매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기타 협의라는 거는 아마 체납자와 이 공매를 주최하고 진행하는 세무서든 지자체 세무과든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취소 사유가 혹시나 기타 협의라고 되어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담당자랑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자와 통화하신 다음에 기타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는 데도 있고 일부 납부했어요. 맞으면 세금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라는 거는 그래도 나머지가 남아있다는 거고 납부 약속이라는 건 약속을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공매로 나올 가능성이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8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매에서는 이 취소가 아닙니다. 공매 취소는 정지다. 이거는 다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들은 킵해 놓는 겁니다. 저장해 놓고 또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른 물건도 한번 봐볼게요. 얘 물건 같은 경우도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 입찰 상세에 들어가셔가지고 클릭을 하세요. 개찰 결과 취소가 있죠. 취소 사유가 뭐예요?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취소했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또 물어봐야죠.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매와 공매가 다른데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경매로도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의해야 될 건 뭐냐? 취소 사유를 확인하는 이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취소됐다는 거 안다는 거는 관심이 있었고 조사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매 취소는 끝이지만 공매 취소는 정지이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매와 공매가 다른 점입니다. 자, 두 번째, 개인 정보를 아는 것. 경매는 문건 처리 내역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송달 내역이 있거든요. 임차인이나 소유주, 채무자죠? 소유주가 법원으로 뭘 보내요? 서류를 보낸 내역을 처리한 목록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송달 내역은 법원이 임차인이나 소유주에게 서류를 보내는 것을 송달 내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송달이 돼야 시작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임차인과 소유주에 대한 서류를 법원에 했다고 하면 이 서류를 열람을 해서 뭘 할 수 있다? 임차인 전화번호, 소유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얘는 경매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에서 공매도 똑같겠죠? 서류를 받겠죠? 자,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임차인이나 소유주가 서류를 당연히 보내겠죠. 배분 요구를 했거나 뭘 했거나 서류를 보냈죠. 그런데 문건 처리 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매랑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임차인 서류와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자산관리공사로 가면 자산관리공사는 얘네들을 그냥 개인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차인과 소유주에 대한 전화번호를 알고 싶고 개인정보를 알고 싶다고 해도 서류를 열람할 수 없다. 법원과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공매로 임차인과 소유주의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은 이제 낙찰자가 되잖아요. 낙찰자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누구에게? 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주십시오. 주고 나서 임차인하고 소유주, 임차인에 뜬 소유주가 있거나 하면 전화번호를 전달해 달라고 하세요. 왜 그러느냐? 이 전화번호는 누구 거죠? 낙찰자의
개인정보죠. 개인정보인데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했어요? 전달해달라고 낙찰자가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직원은 받았고, 그럼 이 요청 받은 거를 어때요? 직원은 전달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임차인 정보를 이 직원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임차인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이 정보를 낙찰자에게 줘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낙찰을 받고 나서는 전화번호를 직원에게 주고 직원에게 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이커님 전화번호 주면 그분이 전화하시나요? 예, 전화해요. 왜 전화할까요? 낙찰자니까 전화합니다. 이 부분이 좋은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낙찰자와 그 다음에 이 임차에 대한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연락처만 교환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 이 정도 알면 돼요.